그런 제 1당, 2당, 3당, 4당, 5당 뭐 이렇게 어, 다수당의 어떤 여러 가지 연합과 협력과 경쟁과 여러 가지 내용들. 최근에 그래서 이 신당설 많잖아요. 어, 특히 집권 여당 쪽에 뭐 이준석 신당 뭐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신당 가능성 거의 요즘 막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될 것 같습니까? 네, 이준석 신당 핵심 관계자에게 그래서 물어보셨어요? 이준석 대표가 네. 다시 국민의힘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겠냐라고 예.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 너무 멀리 왔죠라고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준석 전 대표가 뭐 신당을 만들지 안 만들지는 이제 뭐, 이준석 대표의 머릿속에만 있는 아, 것이겠지만 음, 어, 이제 이런 방식의 제3지대 논의, 제3정당 음, 논의에 좀 저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어, 사실 이준석 대표는 이제 윤석열 정부를 네, 만들어냈던 1등 공신이었고 네, 사실은 내용적인 제3지대를 만든다거나 구체적인 개혁 과제를 이야기하기보다는 네, 기존의 보수 정당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를 음, 두고 사실 이야기를 하고 그런 전선을 치면서 자기 자신 이제 반윤 전선의 최전선에 서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이준석 신당 자체를 띄우는 것보다는 이제 이준석 신당 그 자체보다는 이준석 신당을 어떻게 띄울까 이런 게 좀 네, 더 이준석 대표의 관심사 혹은 화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제3정당 제3지대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는 음, 아마 이준석 대표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일 겁니다. 뭐 네, 바른정당, 뭐 새로운보수당, 네, 바른미래당 많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기존의 보수 정당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를 목표로 움직이는 것이고 음, 그런 의미에서 좀 제3지대, 뭐 제3정당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뭔가 다당제 이야기하면 네, 제3정당을 누가 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제3정당들이 되고 나면 사다리 걷어차기들을 막 하기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뭐 누가 신당을 만들면 뭐 10%가 되네 안 되네 뭐 누구를 음, 중심으로 그러니까 명사를 중심으로 어떤 정당이 뜨네 마네 이런 논의들만 하게 되는데 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닌 이 제3지대의 구체적인 개혁 과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정치 세력은 저는 아직까지 못 본 것 같습니다. 지금 기본소득당 하고 계시잖아요. 네, 기본소득당은 그런 노력을 하고 있죠. 근데 네, 지금 이제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뭐 네, 제3지대 뭐 그런 네, 신당론에서는 그런 그게 이야기들을 없죠.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자꾸 누구를 끌어오느냐, 뭐 이준석 음, 대표가 비명계를 끌어올 수 있느냐, 뭐 국민의힘에서 몇 명을 데리고 나올 수 있느냐 이런 논의만 되는 거고 네, 거기에 이제 뭐 금태섭 전 의원과 만나느냐 아니냐, 양양자 의원과 만나느냐 아니냐 네, 이런 논의들만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공학적으로 이런 방식으로는 뭐 총선 이후에 제3정당이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네, 대한민국 정치가 유의미하게 변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음. 봅니다. 혹시 저기 이전 대표가 용 대표께 혹시 무슨 뭐 접촉이나 뭐 제안이나 이런 없습니다. 네. 그런 단칼에 없다고 하시네. 네, 그러니까 그런 이준석 대표가 네. 사실 국민의힘에서 어, 나오실 분들이 잘 안 보이잖아요. 네. 뭐 이준석계라고도 볼 수 있는 음, 김웅 의원도 자긴 못 나간다. 그럴 명분이 없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 뭐 비명계라거나 뭐 금태섭, 양양자 네. 이런 분들과 계속 접촉을 하면서 스펙트럼을 넓히는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용해인은 어, 혹시 이런 음,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 것 그래요, 같아요. 근데 맞습니다. 네. 저는 이준석 대표랑 개인적으로든 방송에서든 네. 만난 적도 없고요. 네. 이준석 대표가 하는 정치의 방식에 음, 굉장히 큰 문제 의식을 갖고 있고 그렇군요. 또 정당이라는 건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손쉽게 뭐 다르면 토론하면 되지라고 음, 하지만 음, 정당이라는 건 굉장히 동일한 어떤 이렇게 지평을 갖고 있어도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준석 그렇죠. 대표도 그걸 모르지 않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손쉽게 토론해서 맞추면 되지 같은 음,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준석 대표의 세계관과 저의 세계관은 음, 정반대의 세계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같이 당을 할 일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선거 관련돼서 무엇도 확답할 수 없는 시간들을 오랜 시간 가져왔는데 네. 이준석 대표만큼은 확답할 수 있을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아니 김기현 대표도 그래서 최근에 뭐 슈퍼 빅텐트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러면서 더 훨씬 더 세력이나 내용들을 좀 더
폭넓게 가져갈 수 있겠다 뭐 그런 말씀도 막 하고 막 그러던데 그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슈퍼 빅텐트 자기 기존의 텐트도 다 구멍이 숭숭 나서 거기로 사람들 이준석 대표 같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는데 도대체 무슨 슈퍼 빅텐트를 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네. 사실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에게 요구하는 건 네. 슈퍼 빅텐트 이런 게 아니라 국정 운영 기조를 좀 잘 만들어라 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본질은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어떤 빅텐트 같은 걸 잘 구성해 보겠다라고 하는 건 별로 이렇게 국민의힘이 변했다라는 감동을 주는 정치는 아닐 것 같고요.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요한 위원장이 혁신위원장 타이틀을 달고 이제 시작은 했지만 어제는 무슨 나라님 이런 발언을 맞아요. 하셨어요. 네, 굉장히 좀 놀라웠는데 그렇더라고요. 네. 이분의 인식이 별로 그렇게 혁신적이지 않구나. 정말 구시대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런 방식의 사고 방식으로는 네. 그런 방식의 또 발언으로는 국민의힘이 바뀌었다라는 어떤 감동을 주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댓글에 보니까 수연님이 이준석 노노 용해인 의원님과 너무 다른 부류입니다. 이렇게 쓰셨고 전기아님은 어디 감히 용해인에게 막 그런 그런 글도 올려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막 저희 결이 또 다르고 그럴 수 있고 충분히 이준석 신당도 그렇습니다. 요즘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행보 뭐 요즘 뭐 거의 이분이 법무부 장관으로 이렇게 갑자기 전국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일정이 있었나라 할 정도로 요즘 하여튼 그 대외 활동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뭐 이미 이제 출마 여부 포함해서 뭐 한 장관 출마 가능성 포함해서 최근에 뭐 국힘 뭐 비대위원장설까지 뭐 온갖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여튼 정치는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 의원님께서는? 저는 좀 비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치를 하고 계시잖아요. 정치를 하고 계시면 국무위원직을 내려놓고 네. 정치인으로서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전공법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번 11월 말 개각에서도 한동훈 장관은 빠져 있다는 거잖아요.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무위원으로서 세금으로 국민 그 월급 받으면서 해야 할 일들 대신에 정치적 행보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고 지역들을 다니는 것도 한동훈 장관이 대구에 갔는데 대구에 왜 갔는지 네. 뭐 대전에 갔는데 대전에 무슨 정책적 이슈가 있어서 간 건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슈들을 만들기 위해서 기획이 된 일정이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고 있죠. 여기에 네.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좀 책임감이 있다면 국무위원직을 빠르게 내려놓고 정치인으로서 국민들 앞에 서는 것이 전공법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서게 된다면 네. 저는 지금이야 굉장히 이렇게 국무위원으로서 있으니까 뭐가 좀 있을 것처럼 혹은 뭐가 될 것처럼 막 이렇게 언론들에서도 관심을 갖고 하지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그 자체 아닙니까? 네. 지금 국민의힘의 혁신 과제의 핵심은 수직적 당정 관계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게 국민적 관심사인데. 네. 윤심 그 자체인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 정치의 중심에 들어서게 된다면 그것이 과연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강서구청장 선거 때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네. 별로 그렇게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한 장관의 지금 최근 행보가 비겁하다. 그리고 정치를 하게 된다면 그렇게 크게 달라질 게 없다. 그런 말씀을 주셨네요. 참 우리 대표님은 뭐 최근에 언론 보도에 무슨 광주 출마설부터 뭐 용인 출마설부터 뭐 용인이요? 용인까지는 아니고.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렇습니까? 아니 그 왜 이런 그 막 얘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물론 관심도 많고 또 여의도에서는 속된 말로 용해인 대표가 나오는 지역이 있다고 하면 거기 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시나요? 네, 어떻게 해야 되네 이거. 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네. 또 질문을 주시는데 네. 제가 속 시원히 답변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저도 참 송구하고요. 네.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
정부의 이 폭주를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뭐냐를 이제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네. 그래서 좀 많은 분들 만나서 그 방안이 뭔가 좀 다각도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정당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름부터도 네. 그렇고 그래서 그 기본소득 실현에 어떤 정치적 결단이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반윤석열 전선에 그냥 반 윤석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 전선에 어떻게 개혁적인 과제들과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채워낼 수 있을 것인지 이거를 목표로 하는 좀 야권의 큰 승리를 전제로 한 네. 넓은 연대 연합, 뭐 다양한 수위와 다양한 방식의 연대 연합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을 열어내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네. 이 큰 전제 속에서 뭐 지역구 출마라거나 비례 출마라거나 모든 방안들을 열어놓고 저희 당원들과 논의하고 있는 중이고 그 중에는 뭐 수도권 출마를 해야 된다는 분들도 계시고 네. 민주화의 어떤 상징인 이 광주 혹은 네. 호남에서 출마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역구 한 곳에 이제 묶이기보다는 이제 비례 출마를 한 번 더 하는 것이 어떻냐라는 네. 분들도 계신데요. 뭐 이번 주 후반, 다음 주 초에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잘 정돈해서 말씀드릴 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 오마이TV랑 같이 하실 거죠? 네. 네. 하여튼 자, 오늘 벌써 말씀 나온 지 1시간이 훌쩍 지났는데요. 정말 이순희님은 용혜인 의원님 화이팅입니다. 정말 건강한 정치인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죠. 정말 건강한 정치인 좀 표현이 좋습니다. 네. 박일지님은 한동훈 탄핵 얘기를 하셨네요. 네, 이 부분은 또 좋고. 네, 피 같은 세금 받는 월급쟁이 공무원 재래시장 카이스트 사전선거운동. 네, 그걸 그렇게 보신 분도 계십니다. 예. 하여튼 오늘 저희 오마이TV 나오셔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정치, 경제, 뭐 사회 여러 가지 현안과 내용들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또 한번 최근에 뭐 포럼 기본사회 관련된 기본소득 관련된 네. 포럼을 또 하나 또 출범을 시키셨죠? 네, 이제 기본사회 그렇습니다. 포럼이라고 네. 하는 네. 포럼이 출범을 했고요. 네. 이 기본사회로 가기 위한 그리고 음.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모색하는 연대연합의 연대연합. 네. 연대연합 힘을 모으는 음. 포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기본사회라는 이제 네. 단체와 또 저희 이제 기본소득당의 정책연구소 네. 그리고 뭐 사회민주당 창준이 뭐 열린민주당 뭐 이런 세력들이 이제 네. 함께 좀 고민을 하는 그런 음. 포럼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다음 기획들도 좀 차분차분 준비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 포럼 의미나 내용들이 아무리 향후에 이게 한국 사회에 아주 커다란 어떤 정책적인 어떤 대안이나 그런 아젠다를 잘 고민하는 그런 모임 또 연대 뭐 그런 내용들이 나왔으면 많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저희랑 1시간 넘게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의원님 응원하고 지지하는 분들 되게 많으시니까 또 항상 또 저희들도 응원하고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한번 뵙고요. 네. 하여튼 오늘 귀한 시간 아주 바쁜 일정 속에서 귀한 시간 내놓은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